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컨바인드 로딩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바인드 로딩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하중이 이제 복합된 상태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말로는 뭐 조합 하중 혹은 이제 복합 하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축하중만 작용하는 경우를 다루고, 또한 비틀림만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굽힘만 작용하는 경우를 다루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어떤 이제 한쪽이 이제 고정된 이제 원형 단면 보에, 혹은 이제 어떤 원형 단면 부재에 이제 비틀림 모멘트 T와 그리고 어떤 집중하중 P에 의해서 비틀림과 이제 굽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축을 설계를 할 때 많이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외부 하중은, 즉 이제 외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 싶은 부분을 이제 A, B, 뭐 CD로 정했다라고 하면, 일단 뭐 CD는 둘째 치고, 이제 A, B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응력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 먼저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라서 자른 단면에 작용하는 이제 내력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발생되는 내력은 이제 전단력 V와 그리고 이제 굽힘 모멘트 M,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 T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화살표를 두 개 표시를 하면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제 회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집중 하중 P에 의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부재는 굽힘이 발생할 건데, 따라서 굽힘 모멘트는 이제 이러한 식의 굽힘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면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이 감는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방향은 이제 굽힘 모멘트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내력을 모두 다 도시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 내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응력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건데, 이제 응력은 어떤 이제 포인트별 미소 엘리먼트에 우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즉 이제 텐서량이기 때문에 어떤 미소 엘리먼트인 이제 어떤 정육면체의 각 방향별 이제 작용하는 응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먼저 이제 굽힘 모멘트 M에 의해서는 먼저 아래 밴딩 스트레스가 다음과 같이 분포를 하고, 이때 이제 밴딩 스트레스는 이제 I분의 M, 현재는 이제 이 축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MR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휘게 되니까 힘이 발생을 하므로, 위쪽은 인장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이때의 굽힘 응력은 이제 수직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점은 인장력이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그마 A가 발생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굽힘에 의한 전단 응력도 있고, 또한 이 비틀림 토크에 의해서 이제 전단 응력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A점에는
그 굽힘에 의한 전달 능력은 이 단면에 따라서 분포를 하는데 이제 A점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혹은 그 면적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비틀림에 의한 그 전달 능력 타우 1만 이제 그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타우의 방향은 이러한 비틀림 모멘트의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점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칭 단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원의 중심을 그 통과하는 점에 일치하게 이제 B점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그 굽힘 응력 시그마는 이제 0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타우만 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타우 1은 이제 비틀림 모멘트의 방향과 동일하게 이제 이 아랫 방향을 향하게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전단력 V에 의한 타우 2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그림은 이제 위쪽으로 화살표가 되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그 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전단력의 방향은 즉 이제 전단 능력의 방향은 전단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빔을 그 해석할 때 그 전단력 선도와 굽힘 응력 선도에서 그 사용되어지는 이제 부호와 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타우2는 현재 이제 원의 중심의 그 중심점이기 때문에 즉 이제 원의 그 중심인 즉 이제 도심점에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뉴트럴 액시스가 이제 도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중립면에서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응력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특히 이제 이러한 대칭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3A분의 4V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이러한 원형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3A분의 4V라고 하는 최대 전단 응력 공식이 있고 만일에 이제 사각 단면이었으면 이제 2분의 3A분의 이제 V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V는 P와 같기 때문에 이제 3A분의 4P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어떠한 단면을 잘라도 이제 P와 같기 때문에 그냥 P로 대체를 해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V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즉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하중이 분포를 하거나 뭐 그 분포 하중이 뭐 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이제 지점마다 전단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BMD나 SFD를 작성한 뒤에 이제 이 해당 위치에 대한 부위를 구해서 이제 그 전단 능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 능력에 대한 굽힘에 의한 전단 능력에 대한 일반 식도 이제 지금은 B점이 그 중립면에 그 평행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했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I B분의 그 VQ 혹은 뭐 IT분의 VQ라고 하는 그 공식에서 이제 전단 능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비틀림에 의한 전단 능력은 결국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분의 이제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현재는 이제 최외곽 부분에 그 A점이나 B점이 그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 R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엄밀하게는 어떤 이제 이 점으로부터 그 임의의 반지름 값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대값은 가장 이 바깥 부분에서 최대값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단 응력과 그리고
뭐 굽힘 응력 그리고 뭐 굽힘에 의한 전단 능력 등을 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응력들을 토대로 아래에 또 우리가 응력 상태를 도시를 하고 이러한 응력 상태를 다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응력과 최대 전단 능력까지를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뭐 그 축하중에 의한 축하중은 없기 때문에 뭐 축하중에 의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만약에 축하중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축하중 공식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A분의 P라고 하는 이제 그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A분의 P에서 P는 당연히 축방향 하중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경우는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방향 하중으로만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A는 이러한 원형 단면의 이제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응력들을 우리가 모두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응력 상태를 도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엘리먼트 상의 응력 상태를 도시를 할 때는 이제 부호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A점에 대한 그 엘리먼트를 이제 도시를 해보면, 일단 뭐 사각형을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그 두께가 납작한 그 사각형으로, 사각형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직육면체로 그 작성을 했는데, 그냥 뭐 미소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정육면체로 그 해서 그 이러한 응력들을 도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현재 이제 표면상에는 어떤 이제 Z축 방향의 그 응력은, 즉 이제 이 A면에 대한 수직한 부분에 대한 응력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평면 응력 상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위쪽에서 바라본 형상을 다시 우리가 XY축을 도입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A는 이 인장 방향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전단 응력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A가 작용하는 축을 어떤 축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부호는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위에서 바라본 것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이제 2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시그마 A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면, 혹은 이 전체 그림에서 이 그 부재의 그 축 방향을 우리가 X축이라고 그 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그마 A는 당연히 X축 선상 성분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Y축 방향으로의 응력 성분은 없기 때문에, 수직 응력 성분은 없기 때문에 그 Y축 방향의 이제 수직 응력 성분은 도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전단 응력이 남았는데, 현재 타우1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 이제 Y축의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타우1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 타우1의 값은 이제 음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점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엘리먼트 상의 응력을 도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타우는 이제 타우1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우2도 동일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두 개를 더한 값을 이제 최종 전단 능력으로, 혹은 이제 리절턴트 그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이제 이 엘리먼트 상에도 실제로는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 상에 보면 우리가 이쪽 축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방향이 X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평면 응력 상태가 되게 되고, 현재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작성하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화살표가 잘렸는데,
실제로는 이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경우도 이제 X축 방향에 대해서 그 Y축의 플러스 방향은 위쪽 방향이 플러스인데, 실제 이제 타우는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이제 전다 능력도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재료역학에 대한 가정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이제 후크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제 비례 한도 내에서만 이러한 중첩의 원리가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 가정에 들어가는 이제 미소 변형을 이제 비례 한도 내에서 이제 변형량을 보면 당연히 뭐 미소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앞서 우리가 이제 타우 1과 타우 2를 그냥 더한 값을 취하듯이 어떤 각 방향의 응령 성분이 그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응력 성분을 이제 더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부재에 우리가 A점과 B점에 대한 응력을 이제 실제로는 알고 싶은데, 이제 외력으로 작용한 P1과 P2가 다음과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단 이쪽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P1을 일단 이 파란색으로 된 부재 쪽으로 옮겨가야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P1을 옮기는 과정에 의해서, 즉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힘의 전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모멘트 M1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P1을 파란색 부재로 옮겼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위쪽에 회색으로 된 부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략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제 힘을 계속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뭐 P1, P2도 가능하면 우리가 한 점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 알고자 하는 것이 A와 B점에 대한 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P1과 P2를 이 A와 B점이 있는 평면상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동한 그 외력의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집중 하중은 그냥 그 크기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러한 M1, M2의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P1, P2와 그리고 M1, M2에 의해서 그리고 A점과 B점에 작용하는 또 그 내력으로 여러분들이 또 변환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그 그림은 현재 이제 도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그 내력에 의해서 이제 실제 어떤 A점과 B점에 우리가 작용하는 응력 성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M1에 의해서 이제 어떤 구피 응력 시그마 M2, 그리고 M2에 의한 시그마 M2, 그리고 M1에 의한 부피 응력 시그마 N1, 그리고 이제 집중화중 P1에 의한 추궁력 시그마 P1이 이제 A점에는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B점에도 동일하게 P1은 작용을 하는데, M2는 이제 B점 상에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B점에서는 이 M2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굽힘 응력 시그마 M1과 이제 추궁력 그리고 시그마 P1만 작용을 하고, 이제 P2에 의해서는 이제 이 P2를 이쪽
AB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제 그 하중에 의해서는 이제 타우 P2가 이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A점에 대한 우리가 응력 상태를 한번 도시를 해보면, 이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좌표축을 먼저 이제 설정한 다음에 그 이러한 평면 응력을 이제 작성을 하면 더 좋은데, 일단 시그마 A를 우리가 Y축 선상에 도시를 했다는 것은 이쪽을 X축 위쪽을 다시 이제 위쪽을 Y축 이쪽을 그 X축이라고 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시를 했고, 이때 이제 시그마 A를 이러한 시그마 P1, 시그마 M1, 시그마 M2를 이제 모두 더한 값으로 하나의 이제 Y축 방향 응력으로 이제 도시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속이 꽉 찬 이제 어떤 기역자형의 이제 로드의 이 B점 부분에 그 3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즉 이제 3kN이 이제 아랫방향으로, 즉 이제 Z축의 아랫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XY, Z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그 고려를 하는 것이 좋고, 일단 이 A점이 위치한 이 부분을 이 점을 이제 원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XY, Z축을 그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부재의 그 치수에 의한 좌표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는 A점에 대한 응력 상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점에 대한 우리가 내력을 이제 구해야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내력에 대한 것은 일단 집중하중 하나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전단력 부위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MY, MX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즉 이제 MY가 이제 비틀림 모멘트 T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고, 이제 MX는 굽힘 모멘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게 될 것인데, 일단 이제 MY, MX는 뭐 값이 있든 없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방향이 만일에 C점으로부터 이제 절단된 단면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Y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을 향하는 단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면에 대한 것은 현재 이렇게 도시한 방향의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될 건데, 현재는 그 반대쪽 면을 우리가 잘라서 그러한 방향에 대한 플러스 방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값들은 실제로는 이 잘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형 방정식은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평형 방정식의 이제 결과로 나온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평형 방정식을 뭐 z, x, y, x, y로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뭐 시그마 fz는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는 현재 이제 주어진 하중이 그 z축 방향으로만 이제 하나의 하중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모르는 임의의 전단 응력 혹은 뭐 반력이라고 하면, 반력을 우리가 VZ라고 하면 VZ는 현재 모르는 값이고, 이제 이 값은 이제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kN은 이제 0이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VZ는 이제 3kN이고, 우리가 실제로 가정한 방향의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시그마, 이제 엄밀하게는 이 원점에 대한 x축 방향의 이제 모멘트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엄밀하게 표현하면 시그마 그 mx o 혹은 이제 ox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O점에 대한 그 모멘트는 현재 이제 그 mx는 뭐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mx만 도시를 하고, 현재 이제 x축의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것이 그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도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mx이고 이 O점에 대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모멘트는 결국 이 값 곱하기 0.15를 한 것이고, 이제 이 x축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하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mx도 우리가 원래 설정한 플러스 방향 그대로 450Nm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O점에 대한 그 y축 모멘트 성분의 그 합은 이제 0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my라고 했는데 실제 또 평형 방정식에는 이제 비틀림 모멘트 ty로 표현을 했고, 현재 y축의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향한 것이 플러스이므로 반대로 향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ty로 우리가 일단 모르는 값으로 두고, 다시 O점에 대한 이 y축에 대한 모멘트는 현재 이제 3kN에 의해서 0.2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서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값과 같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되어서, 이 경우도 현재 우리가 가정한 방향이 맞고 이제 그 값은 600Nm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응력 성분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 보면, 일단 my는 토크 t였고 mx는 굽힘 모멘트, 그리고 vz는 전단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응력에 대한 값은 이제 부호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값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A점이 앞서 이제 그 O점에서 이 X축과 X축선상에 있는 이 부재의 이제 겉면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 원형 단면에 이제 어떤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에 A점이 위치를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일단 그 전단력 V, 즉 이제 굽힘에 의한 전단 응력은 이제 이 전단력 V와 연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단력 V에 의한 전단 응력은 우리가 이제 타우는 IT분의 VQ라는 공식에 의해서 먼저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Q는 이제 Y 바 프라임 곱하기 A 프라임인데, 결국 Y 바 프라임은 결국 이 원형 단면에 반지름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름이 20mm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10mm로 계산을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사각단면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형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반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원에 대한 그 도심의 위치는 3파이분의 4R 3파이분의 4R인데, 제가 이제 문제에서 지름이 아니고 이제 반지름이 20mm로 잘못 제가 이제 반지름인데 지름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따라서 이제 3파이분의 4R이 이제 Y바 프라임이고, 결국 이제 반원에 대한 그
면적 A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에서 이제 R 값이 0.02m를 대입을 해서 Q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5.3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터 세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V는 우리가 3kN으로 주어졌었고 Q는 구했고, 이제 I는 이제 원형 단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는 4파이분의 R 4제곱이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고, 이제 T는 결국 이 지름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R이 되게 되어서 2 곱하기 0.02m를 이제 곱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값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 값을 다시 파스칼 단위로 환산하면 3.18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점이 실제로 이제 어떤 중립 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시그마 BA 즉 이제 구피 능력은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틀림 모멘트 즉 이제 MI에 의한 그 전단 응력의 값은 이제 여기는 J로 나왔는데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분의 토크 곱하기 그 체외각 거리 C인데, 이제 C는 결국 반지름 R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47.74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값은 모두 다 구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응력 상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응력 상태에 대한 부호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는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고려를 했을 때 이 단면에 대한 그 토크와 이제 부피 모멘트 M과 전단력 V를 구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C점부터 이제 A점까지를 절단한 것도 동일한 것이고, 대부분은 어떤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절단한 단면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다음과 같은 단면에는 앞서 우리가 발생했던 전단력 그리고 토크, 구피 모멘트와 모두 다 다른 즉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단력 V는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면에 대한 실제 이제 전단 응력의 분포는 이제 전단력의 방향과 동일하게 전단 응력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 다음의 그림과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A점에 대해서 어떤 미소 엘리먼트 상에 도시를 하면 이 엘리먼트 상에서의 전단 응력 타우는 실제로는 이제 이쪽 방향이 Y축이지만, 다시 우리가 항상 뭐 XY축에만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제 이 좌표상에서는 결국은 이제 Z축 방향이 원래의 Y축 방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Y축 방향이 그 X축이라고 보면 결국 이제 Y축이 어떤 시그마가 나타나는 축, 그리고 Z축도 이제 시그마 Y가 나타나는 축인데, 현재 이 면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인데, 그러면 Z축의 플러스 방향은 위쪽을 향해야 되는데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제 실제로 이 평면 응력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타우는 마이너스 3.18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그렇게 부호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평면 응력 상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할 때 부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부호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B 즉 이제 밴딩 모멘트에 의한 이제 그 굽힘 응력은 이제 수직 응력 성분이 되게 되는데, 결국 A 점에서는 이제 그 도심을 통과하는 축선상에 A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시그마의 값은 이제 0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엘리먼트 상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도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이제 전다 능력도 실제로 비틀림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타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다 능력의 방향은 앞서 우리가 그 전단력 V에 의한 전다 능력의 방향과 이제 동일한 방향이고, 따라서 결국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것이 최종적인 응력 상태이므로, 만일에 이제 수직 응력도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수직 응력도 다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응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모두 다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값을 더해서 이제 값은 50.93인데 실제 우리가 자포축을 도입을 해서 뭐 주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은 마이너스 50.9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비틀림 모멘트가 반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는 이제 3.18메가파스칼 마이너스 이제 뭐 47.74가 되어서 이제 최종적인 값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값이 만일에 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현재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위쪽 방향으로 이제 전다 능력이 그, 그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냥 플러스 방향을 정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오류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플러스 방향은 각 축 방향의 플러스 방향과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따로 뭐 방향을 정할 필요 없이 초기에 주어진 이제 각 축 방향에 대한 이제 플러스 방향을 이제 그대로 그 엘리먼트 상에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